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를 진행할 MC 화학생명공학과 김미소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화학과 생명의 융합으로 바이오 진단과 제약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분야를 전공하신 윤나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에너지진소재화학공학부에서 그리고 이제 화학생명공학 전공으로 이제 교수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윤나우라고 합니다. 저는 분자세포 신호 전달 실험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양한 이제 수용체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들을 개발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그런 물질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신약 개발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자세포 신호전달 연구실은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가요? 세포막에는 다양한 수용체들이 있잖아요. 그 수용체들의 기능을 조절을 하는 물질들을 일단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물질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기작을 밝히는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물질들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수용체의 기능을 선택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장 개발이나 아니면 진단 기술 개발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진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네요. 오늘 이렇게 멋있는 교수님을 모시고 화학생명공학에 대한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바이오 진단과 제약 산업이 주목받게 되면서 우리 전공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졌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교수님, 혹시 최근에 코로나 검사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은 아니지만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을 때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코로나 검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긴 연봉 같은 걸로 이제 코 속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굉장히 아프고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코로나 의심이 되어서 진단키트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코 깊숙이 넣어야 하던 것이 요즘에는 타액으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더라고요. 쉽고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 진단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타액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사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진단법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게 되면서 이런 진단법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그런 진단법들을 좀 더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자원과 노력들이 좀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앞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바이오 진단과 제약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다양한 진단 기술에 대한 관심들이나 노력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겪어봤었던 그 PCR 검사나 아니면은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이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기술의 발전 덕분에 그 사람들이 집에서 훨씬 더 간편하고 쉽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가능해졌고요.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이제 훨씬 더 다양한 질병을 보다 간편하고 쉽게 진단하고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겪었기는 했지만 그 덕분에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커지고 이제 많은 투자와 노력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진단 분야에서 화학생명공학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어떤 기술이나 방법들이 사용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화학생명공학은 이런 진단 분야에서 특히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거대 생체 분자들, 단백질이나 RNA나 이런 DNA 같은 것들과 결합할 수 있는 고분자 물질들을 통해서 진단 기술을 향상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질병 진단의 정확도와 민감도를 높여서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개인 맞춤형 치료에도 치료가 가능하게끔 이제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학생명공학이 바이오 진단 및 제약 산업에서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그런 물질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학문이고요.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두 분야의 융합을 통해서 다양한 신약 개발이나 이런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생명공학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타겟들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화학공학을 통해서 어떤 단백질의 대량 생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정이나 프로세스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고요. 이런 화학공학과 생명공학의 융합이 이제 신약 개발에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내고 있고요. 이런 융합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이 이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진단과 제약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최근 기술이나 연구 트렌드가 있을까요? 일단 요즘에는 RNA나 DNA를 활용하는 연구들이 크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RNA 간섭도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았었죠.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겪어봤었던 RNA 백신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2024년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하는 분야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었죠. 이런 단백질 구조 예측과 디자인을 통해서 새로운 신약 개발을 하고 임상 실험을 디자인을 하고 약물들의 효과나 효율을 판단을 하는데 이런 AI 기술들이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렇게 바이오 진단과 제약 산업이 발전한 것처럼 우리 화학생명공학 전공도 아주 핫해졌는데요. 화학생명공학 전공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화학생명공학부는 이제 화학과 생명뿐만이 아니라 물리까지 망라할 수 있는 굉장히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는 학과고요. 저희 학교에서 물리, 화학, 생물, 수학을 전부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학과가 저희 화학생명공학 전공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화학과 생명 두 깊은 학문의 융합이라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막상 하게 되면은 좀 할만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게다가 재밌는 게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서로 그 공부한 내용들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오히려 한 분야만 깊게 파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 학과는 취업률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까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졸업생들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나 산업군으로 주로 일하게 되나요? 특히 저희 전공 학생들이 취업하는 분야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한다는 겁니다. 제약회사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나 아니면 전자전기 아니면 발전소 같은 굉장히 폭넓은 그 분야에 진출해서 취업을 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84% 정도의 취업률을 기록을 했고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90%대의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회사들을 쭉 봐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같이 굉장히 질이 높은 그 회사에 잘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저는 무엇보다 실습실을 자랑하고 싶은데요. 다양한 실험 장비 보유는 물론 실기 시험을 위한 실험실 제공까지 지원이 정말 빵빵합니다. 실습 환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과의 자랑 중에 하나가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론 수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실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실습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기화학이나 생명공학, 물리화학, 그리고 이제 화학 공정에 대한 다양한 실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개의 기기 분석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기기 분석실에는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굉장히 고가의 첨단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고 학생들이 4년 동안 그런 장비들을 이제 운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으로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 분석 기기를 다뤄본 경험이 다른 곳과 구별되는 스펙이 되더라고요. 선배들도 이 경험을 살려서 대기업이나 연구소에 취직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학생명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화학생명공학의 장점은 굉장히 폭넓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저희 학과가 커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과에서 다루는 화학과 생명이라고 하는 분야가 뭐랄까 그렇게 유행을 타지 않는 분야예요. 자, 시대가 급격하게 변해가면서 이제 유망한 직종이나 분야가 이제 상당히 크고 빠르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화학생명공학 전공의 장점은 그런 유행을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학과에 들어와서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분야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유행이나 이런 트렌드가 좀 변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굉장히 유연하게 학생들이 대응하고 이제 취업과 인생 설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수님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 바이오 진단과 제약 산업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화학생명공학 전공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좋은 기회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